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그 겉모습이나 말투, 태도를 보며 괜찮은 사람 같다, 정이 가는 사람이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 한마디로 나를 찌르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상처만 남기고 사라질 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 하나하나에 독이 묻어 있었던 사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나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그런 후회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말은 얼굴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어도 말버릇은 절대 감춰지지 않으니까요. 말투, 단어 선택, 목소리의 높낮이, 심지어 말을 끊는 습관 하나에도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 그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인격, 감정, 세계관까지 전부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그 문을 여는 방법, 말이라는 렌즈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법,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으로도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말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필 말에서 사람의 본심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사람은 생각을 숨길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행동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마음에서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공손하던 말투도 슬슬 흐트러지고 말꼬리가 올라가고 무심코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언어적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속에는 억눌린 감정, 열등감, 불안, 공격성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자주 쓰는 단어 하나, 말을 끊는 습관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 다 담겨 있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말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감정 상태, 세계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녹아있는 진짜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인격이고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목소리를 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 평소에 남에게 함부로 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말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말이 쌓이면 결국 무거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말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콕 박혀서 오래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속에 숨어있는 본성의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에 6가지는 말투에서 드러나는 본성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진심을 꺼내보는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폭력. 저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그 옷은 진짜 별로예요.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 정도면 노력 안 한 거예요. 말은 솔직한데 듣는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솔직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자신의 공격성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말에 칼을 숨긴 공격입니다. 이 말투의 무서운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의 교묘한 변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그저 솔직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난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내 성격이 원래 좀 직설적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남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정작 자신은 단 하나도 죄책감 없이 웃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의 권력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대를 흔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신이 위에 있다는 느낌, 그 우월감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솔직함은 방패고 말폭력은 칼입니다. 자신은 방패 뒤에 숨고 상대는 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실한 사람, 꾸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겁한 착각인지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진실은 그저 예의 없는 무례일 뿐입니다. 말이라는 건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말은 그저 비수일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없는 진실은 칼날 없는 단검이다. 겉보기엔 무기력하지만 마음을 깊이 찌른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정확히 내 자존심을 노립니다. 처음엔 유쾌한 척, 솔직한 척 시작하지만 결국 남는 건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신이 작아지고 내가 괜히 위축된다는 감정입니다.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말로 하는 지배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말한 거예요. 이런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말에 독이 든 사람은 처음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내 마음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솔직한 척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 걔는 좀 별로야. 끊임없이 평가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걘 좀 별로야. 쟤는 내가 딱 보니까 사람 대미가 좀 그래. 하긴 뭐 제 스타일이 그렇지. 내가 예전부터 봤거든. 이런 말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은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려 듭니다. 마치 자기가 사람 감별사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해석하고 단정짓고 깎아내립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은 절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에게 독서를 날리면서도 자기 얘기 조금만 끊으면 예민해지고 급격히 방어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비난은 그 사람의 방어이자 생존 방식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더 괜찮아 라는 절박한 자기 확신의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한 평가를 사실처럼 말합니다. 걔 좀 이상하지 않아? 쟤는 내가 봤을 땐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인 진실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죠. 그 순간 듣는 사람은 묘하게 휘둘립니다. 아, 나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었네. 그 사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 평판이 무너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그 생각이 타인을 향한 칼이 될 때 그 갈대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다. 항상 남을 평가하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분석가처럼 굴지만 속으로는 불안, 비교, 열등감이 뒤엉켜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흥미롭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보지? 하지만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평가의 칼끝이 내게도 돌아올 거라는 걸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 속에 그 사람의 성격, 세계관, 인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항상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겐 냉정하고 타인에겐 무정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먼저 들으세요. 걔는 좀 별로야. 쟤는 내가 봤을 때 틀렸어. 이런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고백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유형,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은근히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 그런 상황이면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난 그때 딱 끊었지. 그렇게 질질 끌다 손해보는 사람들 이해 안 가더라고. 애인 문제? 나 같으면 그딴 일은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어.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조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상합니다. 왜일까요? 이 말의 핵심은 은근한 비교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면 나았을 텐데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조용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다르게 했어. 나는 잘했어. 이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결국 상대는 조언하는 척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중이고 우리는 가르침받는 척하며 자존감이 깎이는 중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우회적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월함을 통해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조용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타인 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이 대화의 흐름을 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털어놓거나 자신의 힘든 경험을 말하려 할 때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딱 정리했어.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애초에 안 만나봐. 나는 거기서 이미 빠졌지.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가 하찮은 실수처럼 들리고 괜히 창피해지니까요. 이런 말투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건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함을 논하는 자는 언제나 타인의 실패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오히려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부족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지 하는 자책이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자신을 끌어올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이 말은 사실 넌 그래서 못한 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투가 입에 붙은 사람과는 조언도 대화도 위로도 제대로 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유형, 나도 그랬어 항상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의 본성. 어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어머, 진짜 나도 한때 위염 때문에 고생 엄청 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약도 안 듣고 말을 꺼낸 사람은 지금 병원 얘기 중인데 상대는 벌써 자기 얘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의 얘기를 빌려 자기 무대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면서 실은 기다리고 있지요. 내 차례가 오기를.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 기분 알아. 나도 예전에 똑같은 일 겪었잖아. 그런데 잘 보면 그 나도는 위로가 아니라 탈취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뺏어가고 화제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대화 강탈자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 얘기할 기회를 잠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말은 하는데 위로받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했는데 정작 위로 한마디 없고 나도 예전에 하며 자기 자랑, 자기 투정, 자기 서사만 줄줄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머, 남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요즘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아침마다 꼭 한마디씩 따뜻한 말을 해주거든. 순식간에 내 고민은 사라지고 상대의 남편 자랑으로 대화가 뒤집힙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데 상대는 자기 행복을 뽐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투의 진짜 문제는 상대의 감정을 들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랬구나. 하지만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겪었어. 그 일로 힘들다는 건 솔직히 좀 과장 아니야. 결국 그 말은 네 아픔은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빌미로 꺼낼 수 있는 자기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침묵을 함께 견디는 것이다. 이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고 결국 남의 아픔 위에 자신의 경험을 올려둡니다. 그게 위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침범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말을 꺼내기 싫어집니다. 말을 해도 결국 또 자기 얘기겠지. 그 피로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도 그랬어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해서 꺼낸 말과 끼어들어서 꺼낸 말.
전자는 위로가 되고 후자는 상처가 됩니다. 항상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강탈하는 사람. 그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자꾸 피곤하다면 이제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관객이 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걸 다섯 번째 유형.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본성. 아이고, 그 정도 일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런 건 하루 만에 해냈어.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들어보셨나요? 말투는 조용한데 듣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지는 말.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 표면상으로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무력감을 심어주는 공격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 말 한마디에는 공감이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너보다 낫다는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공격적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감정에 서툴거나 타인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히려 강한 말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심리 기제입니다. 그 정도도 못해. 나는 다 해냈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경험을 나누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입니다.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난 너보다 나아. 이걸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조언을 가장한 독을 품는다. 이들은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 비교, 자랑, 비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이 말은 진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못났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항상 정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이라고 깎아내리지 않고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말할 줄 압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작아집니다. 말을 꺼낼 용기가 줄어들고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꺼냈다가 다시 상처만 입고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조언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는지. 말은 조용할지 몰라도 그 안에 가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에 찔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후회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말버릇. 일이 잘못됐을 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까봐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선언이고 남의 실수를 딛고 올라서는 방식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과가 나온 뒤에는 누구나 그럴싸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하다가 꼭 일이 틀어진 순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스스로를 예언자처럼 당신을 경고를 무시한 바보처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후회 위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의 후회 위에 올라타 자신의 판단력과 우월함을 과시하는 심리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자책감에 기름을 붓는 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는 걸 보니 와, 내가 맞았잖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감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돕고 싶다면 실패를 들추지 말고 다시 일어설 바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다. 실수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혹시 주변에 늘 결과 뒤에 숨어 있다가 꼭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런 말부터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후회를 딛고 올라서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세요. 그들이 던진 한마디는 실수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 질문 하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감출 수 없는 단 하나의 질문.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품격까지 전부 이 한마디에 드러납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쟤는 너무 눈치 없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우, 정말. 그때 옆에 조용히 듣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죠. 회피형, 책임지기 싫고 자기 생각 없이 흐름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서 공감형, 상대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쯤 사정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에이,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냥 관심 끌고 싶은 거예요. 판단형, 말에 독이 있고 무심한 척하며 남을 쉽게 단정짓는 본성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질문. 그런데 대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중 그 집 아들이 사업을 망했대, 이번에 이혼했대.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조용히 이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만했죠.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판단이 빠른 사람, 공감보단 비난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겠네. 따뜻한 사람, 남의 아픔 앞에서 말수를 줄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선택이죠. 냉소적이고 거리 두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마음의 그릇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렌즈입니다. 조용한 커피 한 잔의 자리. 요즘 참 인간관계가 어려워. 누구는 너무 예민하고, 누구는 너무 이기적이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럴 땐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난 그냥 연락 끊어. 그런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어. 단절의 언어. 불편한 감정은 피하고 관계를 쉽게 정리하려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감정 들 때 있어. 근데 그냥 좀 기다려줘요. 연결의 언어,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대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자기 생각을 묻는 질문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는 그 사람의 말, 습관, 판단, 태도, 공감 능력을 전부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무심한 말에 가려져 있던 본성이 이 한마디 질문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누군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판단하기 전에 질문을 건네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버릇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속엔 공격, 무시, 조롱, 비교 같은 날 선 말들이 있었고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기억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 같기도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건넨 단 한마디가 울컥 눈물 나게 만들었던 순간,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이런 말은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좋은 사람은 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부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조언하지도 성급히 위로하지도 않죠. 그저 옆에 앉아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말보다 더 깊은 귀를 내어줍니다. 말이 많다고 따뜻한 게 아닙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심과 배려, 인격과 품격이 담겨 있지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한 배려는 가장 깊은 치유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은 절대 크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하지만 상대를 살피는 마음이 담긴 말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만든 그릇입니다. 예쁘게 말한다는 건 결국 예쁘게 살아오려 애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혹시 요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으로 남고 있는지 돌아보신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던 기억, 눈물 삼켜야 했던 날들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도록 내 말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되도록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랬겠네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 짧은 말들 속에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고 그 말 덕분에 무너졌던 하루를 다시 일으킨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옮겨놓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마음이고 말버릇은 인격이며 말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해오셨나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픈 채로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마디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의 존재를 깎아내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런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마음을 안아주는 말을 더 자주 꺼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하나, 공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쓰고 있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은 당신, 이젠 말로 위로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이 말을 건네주세요. 그래도 난 참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는 거울 속에서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